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소공녀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난 인도 이웃이 세라의 다락방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그럼 소공녀와 함께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멜기세덱이 본 것. 그해 겨울은 참 추웠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거리는 쌀쌀했고 질척거렸으며 축축한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었다. 세라는 그런 날에도 멀리 심부름을 가야 했다. 세라는 그날 먼 곳까지 심부름을 여러 번 다녀왔다.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해진 신발 사이로 물이 새어들어와 발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민친 선생님은 심부름을 갔다가 늦게 도착했다고 저녁밥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럴 때마다 세라는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다. 뭐든지 된 셈 치고 있는 셈 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다. 푹신한 신을 신고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고 멋진 우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6펜스가 있어서 맛있는 빵을 6개 사 먹은 셈 치자. 세라는 몇 번이고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세라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걷고 있는데 웅덩이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그건 바로 4펜스짜리 은화였다. 어머! 진짜 은하네? 세라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빵가게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마음이 넉넉하고 인자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을 꺼내고 있었다. 순간 구수한 빵 냄새를 맡자 정신이 아찔해졌다. 혹시 빵가게 아주머니가 떨어뜨리신 건지 물어봐야겠어. 세라는 혼잣말을 하며 길 건너 빵가게 앞으로 갔다. 그때 한 거지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때가 덕지덕지 묻은 맨발이다.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눈이 퀭해 보였다. 저 아이도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파 보이는구나. 세라는 4펜스짜리 은화를 움켜쥔 채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 저녁은 먹었니? 아니, 저녁은커녕 아침도 못 먹었어. 하루 종일 한 푼도 못 벌었거든. 세라는 여느 때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내가 공주라면 나보다 더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에게 모든 걸 나눠줘야 돼. 얘야,
잠깐만 기다려. 세라는 그 아이에게 말하고는 빵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혹시 4펜스짜리 은화를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세라가 은화를 내보이자 빵집 아주머니는 돈과 세라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 난 잃어버리지 않았단다. 그러니 네가 가지렴. 누가 잃어버렸는지 알 수도 없잖아.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빵집 아주머니는 말했다. 그러다 세라가 빵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물었다. 뭘 사려고? 아, 하나에 1펜스짜리 빵을 4개 사려고요. 빵집 아주머니는 진열장으로 가더니 빵을 봉지에 담았다. 그런데 빵 4개가 아니라 6개를 담는 게 아닌가. 저 아주머니 4개만 달라고 했는데요. 저한텐 돈이 4펜스밖에 없어요. 2개는 덤이야. 너 배가 아주 고프지? 네. 그치만. 세라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가게에 한꺼번에 손님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세라는 고맙다는 말을 하곤 밖으로 나왔다. 거지 소녀는 아직도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세라는 빵을 꺼내 소녀에게 내밀었다. 자, 따뜻한 빵이야. 어서 먹어. 거지 소녀는 갑작스럽고 놀라운 행운에 겁이 났는지 세라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다 빵을 움켜쥐고 눈 깜짝할 사이에 1개를 다 먹어치웠다. 얘, 하나 더 먹어. 소녀는 또 1개를 후딱 먹어치웠다. 저 애는 나보다 더 굶주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세라는 3개, 4개, 5개째 빵을 소녀에게 주었다. 그 거지 소녀는 세라가 자리를 떠날 때도 여전히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파 고맙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었다. 세라가 큰 길을 건너가서 뒤를 돌아보자 소녀는 그제야 빵을 먹다 말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빵집 아주머니가 밖을 내다보다가 거지 소녀에게 물었다. 그 빵 저 아이가 준 거니? 네. 아이가 대답했다. 몇 개를 주던? 5개요. 빵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이고, 그 아이는 1개만 먹었구나. 6개를 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빨리 가버리지만 않았다면 12개라도 주었을 텐데. 그리고 빵집 아주머니는 거지 소녀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몸을 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배가 고프면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오너라. 아까 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너에게 얼마든지 빵을 줄 테니까. 세라는 남은 빵 1개로 배고픔을 달랬다. 이게 요술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입만 먹어도 한 끼 식사를 한 것처럼 배가 부를 수 있을 테니까. 세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민친 여학교가 있는 거리로 왔다. 집집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대가족의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떠나는지 현관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는 게 보였다. 마차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실려 있었다. 아빠, 모스크바는 눈으로 덮여 있겠죠? 자네트가 물었다. 그 애를 찾으면 꼭 안부 좀 전해주세요. 클라란스도 소리쳤다. 편지로 다 알려주마. 빨리 들어가거라. 대가족의 아버지는 마차에 올라타며 인사를 했다. 세라는 그 신사가 찾는다는 아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세라의 다락방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세라가 아침 일찍 나간 뒤 다락방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오후에 비가 그치자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멜기세딕이 두근거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검은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한 사람은 인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캘리스퍼드 씨의 비서였다. 이 방에 쥐가 있군. 어느 틈에 비서가 멜기세딕이 놀라 도망가는 걸 보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벽 속에 여러 마리가 있어요. 람다스가 말했다. 세상에, 그 아이가 꽤나 힘들었겠군. 뭘요? 그 아이는 쥐하고도 퍽 친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몰래 바라보니 그 아이는 이 탁자 위에 서서 하늘을 보며 이야기도 하고 참새들도 그 아이가 부르면 포르르 날아온답니다. 람다스가 말했다. 자넨 그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구먼. 근데 그 애가 갑자기 이 방에 들어오는 일은 없겠지? 그렇게 되면 캘리스퍼드 씨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데. 비서가 걱정스레 말했다. 그 애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갔으니까 몇 시간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여기 서 있으면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다 들리니 염려하지 마세요. 람다스의 말에 비서는 안심을 하며 수첩과 연필을 꺼내어 다락방의 모습을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다. 비서는 제일 먼저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이런, 돌덩이처럼 딱딱하군. 비서는 이번엔 이불을 들춰보았다. 이렇게 낡은 이불도 있다니. 저 난로는 아직 한 번도 불을 지핀 것 같지도 않군. 제가 보아온 이후론 한 번도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남의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비서는 수첩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런데 이런 멋진 계획을 누가 세웠지? 비서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해냈어요. 하루는 그 애가 자기를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걸 제가
엿듣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이 초라한 다락방을 잘 꾸미면 얼마나 아늑한 곳이 될 것인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소원을 이튿날 주인 어른께 말씀드렸더니 그 방을 그 아이가 상상했던 대로 꾸며주자고 하셨답니다. 그랬군. 이 세상에 캘리스퍼드 씨처럼 인정 많은 분도 드물 거야. 어서 그 아이를 찾아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 애만 찾으면 건강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두 사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지붕 창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제야 멜기세딕은 안심을 하고 쥐구멍에서 나와 사람들이 혹시 빵 부스러기라도 흘리지 않았나 살피며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다락방에 생긴 요술. 지친 몸으로 심부름을 다녀온 세라는 사온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요리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먹을 것 좀 있어요? 먹을 거? 차는 다 마셨고 먹을 것도 다 먹어치웠어. 그날따라 민친 선생님에게 호되게 당한 요리사는 마치 화풀이할 상대를 만났다는 듯 퉁명스레 말했다. 그러다 잠시 후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저기 찬장에 빵이 있다. 세라는 찬장 문을 열고 빵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오래되어 딱딱하게 마른 빵이었다. 세라는 물과 함께 딱딱한 빵을 깨물어 먹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세라는 몇 번이나 쉬면서 올라갔다. 세라가 다락방 문 앞까지 왔을 때였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맨 가드였다. 세라는 통통하고 귀여운 어맹가드가 빨간 쇼를 두르고 앉아있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라, 이제 돌아오는구나. 멜기세딕이 하도 방 안을 왔다 갔다 해서 무서워서 혼났어. 그래도 너한테 달려들진 않을 텐데 뭘. 어맹가드는 침대 끝쪽으로 다가와 세라를 보며 말했다. 세라, 얼굴이 왜 그렇게 헬쑥하니? 무척 피곤해 보인다. 너무 피곤하다. 세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때 멜기세딕이 세라의 소리를 듣고 구멍 속에서 쪼르르 기어나왔다. 가엾은 멜기세딕, 저녁을 먹으러 왔구나.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어쩌지? 세라는 호주머니를 뒤져보며 말했다. 미안해.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민친 선생님과 요리사한테 잔뜩 꾸지람을 듣느라 이걸 못 챙겼어. 멜기세딕은 알았다는 듯이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어맹가드, 오늘 밤에 네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세라가 말했다. 아멜리아가 큰 어머니 댁에 갔거든. 우리가 잠잘 때 둘러보는 사람은 아멜리아 뿐이잖아. 내일 아침까지 너랑 같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참,
이것 봐. 아빠가 책을 보내셨어. 나중에 내용을 물어보신댔어. 어맹가드가 탁자 위에 있는 책 2권을 가리켰다. 어머, 이거 카알라일의 프랑스 혁명이잖아. 나 이 책이 얼마나 읽고 싶었는지 몰라. 세라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럼 네가 읽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어맹가드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때였다. 둘은 똑같이 눈을 커다랗게 떴다. 지붕 위가 아니라 아래층에서 민친 선생님의 잔뜩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라는 얼른 침대에서 뛰어내려 불을 껐다. 쉿! 베키를 야단치는 소리야. 그럼 여기도 올까? 어맹가드가 벌벌 떨며 말했다. 아니, 안 오실 거야. 민친 선생님은 내가 자는 줄 알 테니. 민친 선생님이 다락방까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몹시 화가 나서 베키를 앞세우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민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른 대로 말해. 요리사들 말로는 가끔 부엌에서 뭐가 없어졌다던데 네가 한 짓이니? 아니에요. 배가 고픈 적은 많았지만 훔쳐먹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베키가 울먹이며 말했다. 거짓말쟁이. 넌 감옥에 가야 해. 음식을 만들면서 슬쩍 집어먹었잖아. 게다가 고기 파이를 절반이나 훔쳐먹다니. 민친 선생님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그 고기 파이는 민친 선생님이 밤참으로 먹기 위해 특별히 만든 거여서 더 화가 났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손도 안 댔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장 네 방으로 가. 민친 선생님은 베키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베키는 층계를 올라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베키가 침대에 쓰러져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한 개도 먹지 않았어. 실은 요리사 아저씨가 경찰에게 줬는데. 베키가 훌쩍이며 말했다. 세라는 어두운 방에서 이를 악문 채 주먹을 꼭 쥐었다. 이윽고 민친 선생님이 계단을 내려가고 나자 낮게 부르짖었다. 저 인정머리 없는 나쁜 사람. 요리사는 자기가 훔쳐놓고 베키에게 뒤집어 씌우고 베키는 절대로 훔치지 않아. 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어맹가드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 세라가 울음을 터뜨리자 어쩔 줄 몰랐다. 어맹가드는 허둥지둥 초가 꽂혀있는 탁자 쪽으로 가서 성냥을 찾아 불을 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세라, 넌 한 번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너도 배고플 때가 있니? 그 순간 그런 질문을 받자 세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대답했다. 그래. 지금도 너무 배가 고파. 하지만 민친 선생님에게 야단 맞은 베키가 나보다 더 배가 고플 거라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
어맹가드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 그동안 내가 조금도 눈치를 못 챘구나. 어맹가드가 안타깝게 외쳤다. 그러나 곧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오늘 우리 고모가 상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 속에 고기파이랑 잼이랑 과자, 자두, 무화과, 그리고 초콜릿이 잔뜩 들어있어. 얼른 내 방에 가서 가져올게. 잠깐 기다려. 정말? 어맹가드, 옆방 베키도 부르자. 세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좋아. 세라가 벽 쪽으로 다가가니 가엾은 베키가 아직도 훌쩍이고 있었다. 세라는 벽을 5번 두드렸다. 이건 할 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뜻이야. 그러자 저쪽에서 6번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온대. 세라가 설명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베키가 나타났다. 너무 울어서 눈이 빨개진 베키는 어맹가드를 보더니 불안한 듯 앞치마로 얼굴을 닦았다. 베키야, 괜찮아. 어맹가드가 널 오라고 한 거야. 맛있는 과자랑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온대. 베키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정말이요? 응, 곧 가서 가져올게. 어맹가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급히 서두르느라 빨간 숄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다. 그러자 세라는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베키를 흔들며 말했다. 베키, 우리 빨리 식탁을 차리자. 이걸 식탁보로 쓰면 되겠다. 세라는 낡은 탁자를 끌어내 놓고 그 위에 어맹가드가 떨어뜨린 빨간 숄을 폈다. 그러자 방 안이 갑자기 아늑해진 느낌이 들었다. 방바닥에도 빨간 양탄자가 깔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양탄자를 깔아놓은 셈치지. 세라는 아무것도 없는 마룻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정말 바닥에 빨간 양탄자가 깔린 것 같았다. 아참, 내가 옛날에 쓰던 가방에 뭔가 있는지 찾아볼게. 세라는 방 구석에 놓인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 있는 낡은 봉투 속에 하얀 손수건이 12장이나 들어있었다. 세라는 기쁜 마음으로 손수건들을 탁자 위에 펼쳐놨다. 자, 이건 금접시야. 그리고 이건 화려하게 수놓은 냅킨이야. 겠지? 너도 그런 셈 치고 보면 그렇게 보일 거야. 그런데 세라가 고개를 돌려보니 베키는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꼭 쥐고는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베키, 너 뭐 하는 거니? 아가씨, 그런 셈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아가씨처럼 상상하려 해도 잘 안 되네요. 아, 처음이라 그럴 거야. 하지만 자꾸 노력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 세라는 가방에서 꺼낸 여름 모자를 보여주었다. 그 모자에는 손으로 만든 꽃이 달려 있었는데
세라는 그 꽃을 떼며 말했다. 이걸로 잔치상을 꾸밀 거야. 베키, 비눗갑에다 물을 좀 떠다 줘. 꽃병으로 쓰게. 베키는 시키는 대로 했다. 세라는 모자에서 떼어낸 꽃을 비눗갑에 꽂았다. 세라는 뒤로 물러서서 멋진 광경을 바라봤다. 베키도 들뜬 마음으로 방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가 지금도 바스티유예요? 아니, 여긴 지금 파티장이야. 벽난로에선 불이 활활 타오르고 방 여기저기에 휘황찬란한 촛불이 켜져 있는 멋진 방이야. 와, 아가씨, 멋져요. 감탄한 베키는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어맹가드가 낑낑거리며 큰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어맹가드는 빨간 식탁보가 깔리고 흰 접시가 놓이고 꽃으로 장식한 멋진 식탁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세라는 어맹가드에게도 금접시와 천장이 높은 파티장, 벽난로, 촛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와, 세라, 정말 멋있구나. 어맹가드는 감탄하며 상자 속에서 고기파이, 잼, 과자, 과일 등을 꺼냈다. 세라와 베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 이리 오세요, 아름다운 아가씨들. 아바마마께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셔서 제가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세라는 우아한 손짓으로 어맹가드와 베키를 식탁 앞으로 이끌었다. 궁전 잔치에는 언제나 악사들이 노래를 하고 음악을 연주한단다. 우리도 저 구석에 악사들이 있다고 상상하자. 자, 그럼 이제 맛있는 만찬을 들자. 바로 그때였다. 세 사람이 케이크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깜짝 놀라 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친 선생님이다. 베키는 겁에 질려 케이크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민친 선생님한테 들켰어. 세라도 하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민친 선생님이 문을 왈칵 열어젖혔다. 이렇게 대담한 짓을 하다니? 정말 라비니아 말이 맞구나. 민친 선생님은 베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뺨을 찰싹 때렸다. 날이 밝으면 당장 내쫓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세라는 아까보다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자코 서 있었다. 어맹가드가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그 애를 내보내지 마세요. 저희 고모가 과자를 보내주셔서 우린 그걸로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 세라 공주를 모시고 말이지. 민친 선생님이 비아냥거렸다. 그러더니 세라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다 네가 꾀어내서 한 짓이지? 어맹가드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못해. 그리고 민친 선생님은 발을 구르며 베키에게 외쳤다. 당장 네 다락으로 가지 못해? 베키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세라, 넌 벌을 좀 받아야겠어. 내일은 하루 종일 굶어라. 윈친 선생님은 탁자 위에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바구니에 담으며 다그쳤다. 세라는 그런 민친 선생님을 특유의 그윽한 눈으로 바라봤다. 민친 선생님이 소리를 꽥 질렀다. 세라, 왜 그런 눈으로 날 보는 거니? 전 그냥 우리 아빠가 살아계셔서 오늘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했어요. 세라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민친 선생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세라를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뭐가 어째? 민친 선생님은 화가 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음식 바구니를 어맹가드의 품에 안겨주곤 어맹가드를 문 쪽으로 떠밀었다. 그럼 혼자 실컷 생각해봐. 민친 선생님은 벌벌 떠는 어맹가드를 데리고 나가버렸다. 그러자 모든 게 끝이었다. 식탁보도, 금 접시도, 악사도, 촛불도 다 사라졌다. 다만 에밀리만 벽에 기댄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에밀리를 와라 끌어안았다. 에밀리, 이제 잔치도 공주도 다 사라졌어. 남은 건 바스티유의 죄수들 뿐이야. 세라는 이렇게 말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세라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다가 무슨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다. 세라는 처음엔 눈이 잘 떠지지 않았다. 너무 졸린 데다가 따뜻하고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꿈이었어. 아, 따뜻해. 눈을 뜨고 싶지 않아. 세라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지못해 눈을 뜬 세라는 깜짝 놀랐다. 꿈이 아니고선 절대로 이 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난로에는 따스한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조그만 노쇠 주전자에선 물이 팔팔 끓고 있으며 마룻바닥에는 푹신한 빨간 양탄자가 깔려 있고 난로 앞에는 흰 탁자볼을 씌운 식탁 위에 작은 접시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또 침대 위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고 발 밑에는 비단 잠옷과 슬리퍼 그리고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장밋빛 갓을 씌운 등이 방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런 꿈은 정말 처음이야.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남아 있었으면. 세라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난로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손이 될 것처럼 뜨거웠다. 이상하다. 꿈속의 불이라면 뜨겁지 않을 텐데. 세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탁과 접시, 양탄자도 만져보고 부드러운 잠옷을 볼에 갖다 대보기도 했다. 모두가 진짜야.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네.
세라는 이렇게 외치며 탁자 위에 얹어놓은 책을 펼쳐보았다. 그 맨 첫 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다락방 소녀에게 어떤 친구로부터. 이 글을 읽은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 누군진 모르지만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 날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어. 세라는 기쁨에 들떠 촛불을 들고 베키의 방으로 갔다. 베키, 어서 일어나. 부스스 눈을 뜬 베키는 세라를 보곤 눈이 휘둥그레졌다.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건 분명히 세라인데 빨간색 비단 잠옷을 걸치고 공주처럼 자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베키, 어서 이리 와봐. 어서. 베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세라를 따라갔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서자 달라진 방안을 둘러본 베키는 쓰러질 것처럼 놀랐다. 아가씨, 어떻게 이런 일이? 베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다. 봐, 모두 진짜야.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떤 마술사가 이 방에 들어와서 모든 걸 진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걸 다. 세라가 소리쳤다.